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레벨업의 CTO 김준기라고 합니다. 저희가 그 백엔드.ai라는 플랫폼을 그동안 개발해 오면서 다양한 AI 오퍼레이션, 그 다음에 개발 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도전들을 해결해 왔는데요. 그 과정에서 특히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AIOps 혹은 MLOps라는 플랫폼에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기능들을 더 추가하고자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저희 레벨업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까 하는데요. 저희 레벨업은 그 현대 과학 연구, 특히 계산 기반의 연구들이 이렇게 실제 사회에 적용되고 응용되는 과정에서 걸리는 여러 가지 그 기술적 장벽들을 쉽게 해결하고, 특히 그 과정에서 컴퓨팅 기술, 클라우드 컴퓨팅과 AI 기술을 가지고 이러한 그 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를 해서 해결하겠다. 그래서 모두가 AI 서비스를 쉽게 개발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겠다라는 것을 저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핵심 제품으로 백엔드.ai라고 불리는 제품을 개발을 하고 있고, 기계학습 모델을 훈련하고 실행하는 모든 과정을 클라우드나 혹은 자신의 온프렘 서버에서 쉽고 빠르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MLOps라는 것이 왜 갑자기 이렇게 화두가 되고 있는가? 사실 뭐 이미 몇 년 전부터 이 업계에 계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이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기술적으로 어떤 배경을 가지고 이러한 MLOps라는 거를 이야기하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설명을 드리고, 또 MLOps를 잘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것이 기존의 DevOps라고 불리던 원래 CI/CD, 개발의 CI/CD와는 어떤 차이가 있고, 이런 것들이 특히 AI나 머신러닝 모델을 훈련하는 그런 상황으로 오면서 어떠한 기술적인 차이들이 있게 되었는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저희가 백엔드.ai 플랫폼 위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패스트트랙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AIOps 플랫폼을 개발을 하고 있고, 이것들을 저희가 어떻게 만들어 나가고 있는지, 또 현재 개발된 그런 데모 영상 같은 것들도 함께 보시면서 저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다루어 볼까 합니다. MLOps라는 거를 왜 갑자기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까요? 예를 들면은 우분투의 최근 버전 이제 릴리즈 홈페이지를 보면은 MLOps를, 그러니까 원래 이 우분투라는 거는 리눅스 배포판의 한 종류죠. 그래서 우리가 리눅스 데스크탑 환경을 구축하거나 혹은 서버 환경을 좀 쉽게 구축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이제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유명했던 이제 운영체제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이제 이러한 운영체제들도 MLOps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 걸 쓰면 MLOps를 더 잘할 수 있어요. 이제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미 앞서 이제 다른 발표에서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챗GPT라든지 이런 오픈 AI, 이런 대화형 AI, 생성형 AI 기술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적 변화는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께서 보시기에는, 갑자기 최근 한 1, 2년 사이, 불과 몇 달 사이에 일어난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저변에 이미 10년 이상의 굉장히 많은 기술적 발전 요소들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GPU를 중심으로 해서 하드웨어 자체의 연산 능력이 굉장히 빨라졌고, 특히 그래픽 처리에서 말미암아 매트릭스 연산, 그리고 과학 연산에 최적화된 하드웨어들이 다수 등장하고 대중화가 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온라인과 모바일 서비스들이 많이 보급되면서 대규모의 이제 온라인 서비스, 전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를 들면 이제 사용자가 뭐 수억 명 단위가 되는 그런 온라인 서비스들이 다수 등장하면서, 그런 서비스 업체들이 굉장히 대규모의 사용자 행동 데이터 같은 것들을 수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이러한 데이터들을 쉽게 처리하고 저장하고 보관하고 관리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다양한 소프트웨어 생태계들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과거에는 굉장히 소수의 국가 수준의 연구소 이런 곳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슈퍼컴퓨팅 기술들을 일반적인 회사들도 어느 정도 사용해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 머신러닝 업무론의 특성,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에 굉장히 다양한 스케일로 적용이 가능해졌다, 이런 특징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뭐 챗GPT 같은 걸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그 리소스를 들여야 되지만, 사실 이미 공개돼 있는 사전 훈련된 모델을 가지고 나만의 데이터를 조금 더해서 뭔가 특화된 모델을 만든다던가, 이런 것들은 비교적 적은 리소스로 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굉장히 이제 큰 규모의 스케일의 연산과 그 결과물들을 또 활용하고, 이러한 이제
파이프라인과 사이클들이 점점 구축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보다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머신러닝 기술들을 도입하고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제 머신러닝 플랫폼을 잘 구축하고 실제로 내가 우리 제품에 AI enabled 된 그런 AI empowered 된 그런 제품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여전히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서 가장 어려운 점은 다른 분야하고 다르게 굉장히 변화 사이클이 빠르다는 점입니다. 특히 GPU 같은 경우도 1년 반에서 2년이면 새로운 세대가 나오고, 또 텐서플로우라든지 파이토치라든지 이런 프레임워크들도 굉장히 빠른 주기로 릴리즈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사항들을 모두 다 트래킹하면서 불과 1년 전, 2년 전에 나왔던 논문의 결과를 재현하는 것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기술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근에 특히 챗GPT를 필두로 이런 하이퍼스케일 AI, 특히 AI 모델의 크기를 키우면 키울수록 좀 더 인간에 가까운, 어떻게 보면 창발적이고 논리적인 추론이 가능한 그러한 특성들을 보인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그럼 점점 규모를 키우는 것만이 답인가? 그럼 그렇게 늘어나는 규모를 어떻게 잘 지원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 시스템 구축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거대 언어 모델이라는 게 얼마나 거대하냐라는 거는 뭐 업계에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대략적으로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은 불과 한 2, 3년 사이에 그 매개 변수의 수가 이제 빌리언에서 테라 단위로 넘어가고, 이 지수적으로 그 규모가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2022년 이후에는 이 모델의 규모들이 사실 그렇게까지 많이 늘어나지 않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이 서비스 가능한 이제 모델의 크기가 어느 정도 상한선에 도달한 부분도 있고, 또 이 상한선을 더 높이고 돌파하기 위해서 많은 새로운 기술적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머신러닝 모델을 그럼 나도 만들어서 나도 우리 서비스에 써보겠다, 이러면 이제 어떤 것들을 준비를 해야 할까요? 그래서 종단간 기계학습 파이프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파이프라인이라는 것은 이제 쉽게 말해서 어떠한 작업이 끝나면 그 다음 작업을 이어서 하고, 또 그 다음 작업을 이어서 하고, 이 앞 작업에서 끝난 내용을 그 어떤 연산 결과물 같은 것들을 그 다음 작업에 입력으로 활용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자동으로 돌려주는 그런 것들을 파이프라인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이제 종단간이라는 얘기는 그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축약해서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가 있고, 이 데이터를 잘 모델에 넣어서 훈련을 시킨 다음에 그 모델에게 새로운 데이터, 뭐 예를 들면 사람의 말 같은 거를 던져줬을 때 어떠한 말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모델을 만들어서 이제 그런 거를 실제 서비스로 하는 추론 API까지 만드는 것을 이제 그 목표로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전 과정, 그래서 데이터 자체의 수집과 관리부터 실제 API 레벨의 추론 서비스를 만드는 것까지의 전 과정을 다룬다라고 해서 종단간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고, 이것을 우리가 기계학습 방식으로 만들어진 모델에 적용하겠다 해서 이렇게 종단간 기계학습 파이프라인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기계학습이라는 게 이제 딥러닝으로 발전을 하면서 점점 더 많은 데이터를 집적해야 되고, 또 이 과정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자동화를 해야 이 파이프라인을 내가 딱 원클릭으로 눌렀을 때 자동으로 실행이 돼서 새로운 버전의 모델이 만들어지고 서비스에 반영이 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러한 과정들이 이 파이프라인을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는 시스템들은 존재하지만 전체적으로 다 자동화를 하는 그런 시스템은 아직까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파이프라인 기술이나 이런 개념 자체는 사실 예전부터 존재했던 겁니다. 하지만은 이 AI 시대에 오면서 그럼 어떠한 기술적인 챌린지들이 새로 등장하게 되었을까요? 특히 이제 이 AI 기반 머신러닝 파이프라인에서는 각 파이프라인의 단계별로 요구되는 자원의 특성들이 굉장히 큰 차이가 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데이터 전처리를 하거나 데이터를 수집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많은 수의 연산 노드와 스토리지 노드를 가지고 데이터 IO를 중심으로 이제 그 연산을 수행을 해야 되고, 데이터를 분석할 때는 보통 비정형 데이터를 많이 다루게 되기 때문에 CPU로 어떤 전처리를 해서 이것들을 이제 GPU나 ASIC 같은 연산 칩들이 활용하기 좋은 어떤, 예를 들면 사람의 말, 문장, 단어 이런 것들을 어떤 뭐 벡터라든지 숫자라든지 이런 형태로 변환을 하는 작업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렇게 많이 쌓여있는 변환된 데이터를 가지고 GPU를 가지고 실제로 모델을 돌리게 되고, 이렇게 해서 모델 학습이 끝나면 그 학습된 모델을 가지고 이제 실제 사람이 그 일반 사용자들이 하는 말 같은 것들을 넣어서 그 다음에 어떤 말을 할지 예측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서비스를 이루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예를 들면 이제 어떤 경우에는 스토리지나 네트워크, I/O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단계에서는 CPU의 연산 파워가 중요하고, 또 어떤 단계에서는 GPU의 연산 파워가 중요하고, 또 이러한 각 과정들이 어느 한 특정 느린 단계가 병목이 되지 않도록 잘 파이프라이닝이 돼서 잘 오버래핑이 돼서 돌아가게 하는 그런 과정들이 되게 중요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이제 딥러닝 연산들을 가속하기 위해서도 GPU를 비롯해서 굉장히 다양한 ASIC, 뭐 NPU, 이런 AI 반도체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이렇게 그 점점 새로운 기술들과 고성능의 칩들을 집적하다 보니까 이러한 이제 자원을 돌리는 것만으로도, 데이터 센터에 구축하고 이것을 발열을 관리하고 전기 소모를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비용이 드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클라우드 기술을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 클라우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빅데이터 시대의 그 등장과 함께 같이 발전해온 분야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사용자가 진짜 수억 명이 되고 여러 대륙에 나눠져 있고, 이제 그런 서비스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특정 방 하나에 서버 몇십 대 놓고 이런 식으로는 이제 더 이상 그 모든 사용자들을 잘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의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 그런 업체들과 함께 협력을 해서 다양한 가상화 기술들로 이러한 인프라 관리를 자동화하고, 그러한 그 기술들을 바탕으로 이제 그런 대규모의 사용자들을 대중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걸 위해서 다양한 가상화 기술들과 파이프라인 관리 도구들과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이 빅데이터를 관리하고 굉장히 다수의 사용자를 서비스하는 것에만 우리가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을 하는데 신경을 썼다면, 이제는 AI 모델링이나 AI 서비스에서도 이 클라우드 기술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의 스케일들을 살펴보게 되면, 예를 들면 간단한 모바일에 들어가는 뭐 간단한 얼굴 인식 모델이라든지 이런 거는 보통 수십 메가바이트 단위의 크기를 가지지만, 서버나 클라우드에서 실제로 현재 상용으로 서비스되고 있는 인퍼런스용 모델들은 수백 메가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델들을 처음 만드는 단계, 특히 뭐 챗GPT 같은 것들을 처음 트레이닝하는 단계에서는 수십 기가바이트 이상의 굉장히 많은 양의 파라미터를 가진 대규모의 연산 자원이 필요한 그런 모델링을 하게 되고요. 이러한 이제 스케일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규모 AI 인프라스트럭처들을 어떤 식으로 만들 것이냐 했을 때, 우리가 이제 MLOps라는 개념을 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DevOps라는 게 개발과 오퍼레이션, 디벨롭먼트 오퍼레이션을 같이 하나의 유닛으로 취급을 해서 이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만들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CI/CD, Continuous Integration and Continuous Deployment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코드를 변경할 때마다 이것이 실시간으로 자동 테스트가 되고 배포가 이루어지고 서비스에 반영이 되는 그러한 이제 굉장히 빠른 사이클을 가지는 업데이트 파이프라인을 만들고자 하는데요. 이것들을 이제 머신러닝에도 똑같이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개념적인 부분은 DevOps에서 많이 가지고 왔고, CI/CD 기존에 존재하는 CI/CD 도구들에서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아이디어들이 사실은 DevOps 파이프라인 시스템에서 가지고 온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파이프라인이라는 거를 이제 재활용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파이프라인들을 스키마화해서 이제 다른 사용자들과 공유할 수 있는, 사람과 기계가 모두 잘 읽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공한다든지, 또 이러한 파이프라인의 실행 단계마다 필요한 연산 자원들을 관리하고 프로비저닝하고 스케줄링하고, 또 그 과정에서 자원이 더 필요하면 클라우드에 새로운 인스턴스를 더 추가를 하고 이런 것들을 자동을 해주는 스케일러까지, 이러한 그 개념들은 사실 기본적으로 공유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머신러닝이기 때문에 달라지는 부분은, 기존에는 개발을 하고 그 개발의 결과물을 자동 검증하는 것에 집중을 했다면, MLOps는 이러한 개발 과정이 머신러닝 모델의 실험과 변경, 그리고 새로운 데이터를 부어넣었을 때 그 머신러닝 모델의 정확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모니터링하는 이러한 과정으로 변환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념적으로 이러한 파이프라인들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 예시를 들어서 이렇게 추상화를 해보면, 데이터 수집이나 레이블링 이런 것들을 거쳐서 전처리도 하고 트레이닝, 다양한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트레이닝을 돌리고 그 완료된
그 트레이닝이 완료된 모델들을 트리톤이나 토치 서브 같은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또 배포를 하고 이제 이런 형태로 그 파이프라인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MLOps 플랫폼들이 사실 이미 워낙 시장에도 많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제 저희가 보기에 이러한 그 기존의 어프로치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MLOps를 내가 본격적으로 이런 자동화된 시스템을 만들겠다 혹은 도입을 하겠다라고 하는 조직들은 사실 이미 어느 일정 규모 이상의 복잡도를 가진 조직입니다. 예를 들면 연구 개발팀이 따로 있고 시스템을 구매하거나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구매팀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이러한 인프라를 관리하는 IT 관리팀, 뭐 인프라팀 이런 사람들이 또 따로 있고 이런 사람들을 다 조율해서 엮어주고 의사결정을 해주는 의사결정권자가 또 따로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내가 이거를 예산을 들여서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했을 때 이 설득해야 되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 이제 그런 복잡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양한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실무자들이 내가 실제 모델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요러요러한 기능이 되면 좋겠다. IT 인프라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는 뭐 대시보드가 있고 모니터링이 되고 이런 게 잘 됐으면 좋겠다. 뭐 의사결정이나 이런 걸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유틸라이제이션이나 사용률 같은 것들이 얼마나 잘 쓰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내가 리포트를 쉽게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뭐 이거에 지금 실제로 비용이 얼마나 들고 있는지 뭔가 시각화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요구사항들이 이제 섞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플랫폼들이 오픈소스로도 이제 많이 나오고 있지만은 보통은 이제 실무 레벨에서 혹은 이제 개발을 하시는 분들이 내가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라고 해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실제 연구자들이 쓰기에는 나름대로 괜찮은 어떤 인터페이스, 그 사람들이 잘 이해할 만한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실제 기업 환경에서 이러한 대규모 조직에서 도입돼서 쓰기에는 굉장히 많은 난관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MLOps 플랫폼들을 어떻게 하면 보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 이런 조직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있을 때 이러한 사람들이 다 같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이 MLOps 플랫폼이라는 거를 브레이크 다운해서 이렇게 쪼개서 살펴보게 되면 크게는 이제 컨테이너나 VM, 파일 스토리지 같이 컴퓨팅 연산 자원이나 저장 공간들을 가상화하는 그런 컴포넌트들이 있고 이것들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엮어서 쓸 수 있게 해주는 오케스트레이터, 그리고 이러한 연산 자원들을 필요에 따라 늘렸다 줄였다 해주는 스케일러, 그리고 그런 연산 자원들에 내가 연산 작업들을 실제로 배치를 해주는 스케줄러, 그리고 여기 이제 사용자 인터페이스 계층에서 실제 파이프라인을 디자인하고 관리하고 연산 작업을 돌리고 할 수 있는 다양한 관리 도구들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백엔드.ai 플랫폼 상에서 이 패스트트랙이라는 걸 어떤 식으로 개발했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제 파이프라인 도구라고 하면은 보통 태스크라는 형태로 어떤 작업들, 단위 작업들을 정리를 하고 그 단위 작업들에 필요한 입력 데이터, 그 단위 작업의 결과로 나온 출력 데이터를 이제 어떤 하나의 추상화된 모듈이라는 덩어리로 만들어서 그 모듈들을 내가 GUI에서 이렇게 이어 붙이면 자동으로 실행이 이어서 되는 그런 시스템들을 보통 우리가 파이프라인 도구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MLOps, 머신러닝 워크로드를 다루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데이터, 메타데이터 관리, 특히 모델의 특성이라든지 모델의 형식, 버전 컨트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강조를 하게 되고요. 또 데이터 입출력 같은 경우에도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들을 이제 끌어와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초고속 데이터 입출력을 지원하는 그런 가속 기능들을 잘 지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하둡이라든지 이런 약간 한 세대 전에 빅데이터 시스템들을 다룰 때는 데이터가 이제 망실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분산 저장하고 그런 쪽에 이제 신경을 썼다면은 이제는 GPU에서 어떻게 데이터를 최대한 빠르게 가져올 수 있는가 이런 기술들 예를 들면 RDMA라든지 GPU 다이렉트 커넥트라든지 이런 기술들을 이제 중점적으로 더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들고 있는 패스트 트랙을 간단하게 개요를 설명드리면 MLOps 파이프라인 저작 도구이고 GUI에서 이렇게 모듈 단위로 작업들을 이어서 실행할 수 있고 이러한 모든 기능들이 저희가 이미 기존에 개발해서 엔터프라이즈에서 검증해서 사용하고 계시는 백엔드.ai 플랫폼 위에서 모두 구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이 파이프라인이라는 거는 그 자체적으로 완결성이 있어서 이 파이프라인 정보를 한번 작성해 두면은 그거를 다른 시스템에 가져가서도 혹은 다른 사용자가 가져가서도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여야 되고, 또 이것이 다양한 고객사 환경에서도 배포가 가능해야 하며, 또 이러한 이제 새로운 하드웨어들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는 이런 환경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 확장 가능한 형태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backend.ai 플랫폼 위에 패스트 트랙, 폴크리프트 이런 기능 컴포넌트를 추가하고, 또 기존에 저희가 갖고 있는 리소스 그룹이나 앱 프록시, 스토리지 프록시 같은 것들을 결합을 해서 이제 엔드 투 엔드로 모든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MLOps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키텍처를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파이프라인이라는 이제 실제 내가 파이프라인 정의를 만드는 과정이 있고, 거기에는 태스크가 이제 모듈이라는 형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모듈들이 어떻게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거를 정의한 게 이제 파이프라인이 있고, 그 파이프라인을 실행을 하게 되면 파이프라인 잡이 생성이 되고, 그 잡 안에 각각의 이제 모듈들에 대응하는 태스크들이 생성이 돼서 실제로 저장된 스토리지와 연계돼서 돌아가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파이프라인이나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만들어진 모델들을 저장하고 버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데이터 모델 스토어 기능이 붙어 있고요. 이러한 이제 각 그 파이프라인 상에서 실행되는 작업들 간의 입력과 출력을 연계하기 위해서 자동으로 공유 스토리지 폴더를 만들어서 연계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만들어진 모델을 추론하고 배포하기 위해서 전용의 엔드포인트를 만들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AWS에 있는 엘라스틱 IP 같은 개념으로 엔드포인트를 만들어서 이제 전용 리소스 그룹에 배포하는 그런 기능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상용으로 나와 있는 그 많은 오픈소스 기반의 모델 서빙 프레임워크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형식의 머신러닝 모델들을 서비스를 할 수 있고요. 또 저희가 특히 이제 모델 추론 엔드포인트에서는 중요한 게 사용자들이 얼마나 많이 붙느냐, 그 사용자 요청이 얼마나 많냐에 따라서 이러한 이제 서비스 스케일링을 자동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을 보다 잘 지원하기 위해서 기존에 저희가 갖고 있는 애플리케이션 프록시의 확장 버전인 서비스 프록시를 개발을 하고 있고, 또 이런 과정에서 이제 매니저라든지 이런 컨트롤 레이어의 부하 없이 바로 수평적으로 컨테이너들을 확장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애플리케이션 프록시는 저희가 backend.ai 개발 초기부터 사용자들이 이제 컨테이너 내 애플리케이션에 직접 접속할 수 있는 보안, 방화벽 같은 개념으로 이제 개발을 했던 것이고, 뭐 기술적으로는 이것도 굉장히 디테일이 많지만 이제 다 설명하진 않고, 이제 컨테이너를 이제 외부에서 접속할 수 있는 단일한 엔드포인트를 제공함으로써 이제 기업 환경이나 이런 데서 보안 관제나 방화벽 같은 것들을 좀 더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저희가 만들고 있는 이제 포크리프트라고 하는 컨테이너 이미지 제작 도구가 있고요. 기존에 저희가 이제 고객분들께서 많이 요청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뭐 특정한 연산 라이브러리나 패키지를 쓰고 싶은데 그거를 backend.ai에 어떻게 올리면 되냐 했을 때 이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간단하게 그 영상 보시면서 저희 패스트 트랙이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파이프라인을 처음에 만들게 되면은 어떤 스토리지에서 돌아가는 파이프라인을 만들 거냐 정할 수가 있고, 이제 커스텀 태스크라고 해서 이제 모듈을 추가를 하고 그 모듈에 필요한 여러 가지 연산 환경이라든지 연산 자원량 같은 것들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파이프라인에서 사용할 입출력 경로 같은 것들을 설정하고 사용할 데이터 폴더들을 마운트를 해주고, 그다음에 실제로 거기서 실행할 코드, 예를 들면 이제 뭐 전처리를 한다, 데이터를 로드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명령어 형식으로 간단하게 적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쭉 반복을 해서 이제 여러 개의 모듈들을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어 붙일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반복되니까 좀 넘어가고, 이렇게 입력과 출력을 이제 그래프 형태로 연결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만든 다음에 다 연결이 되고 나면 이거를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됐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 그러면은 이제 이 전체 야물 형태로 되어 있는 파이프라인을 공유하는 형식이 이제 정의가 됩니다. 이것을 그대로 이제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다른 곳에 가져가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파이프라인을 실행을 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실제 잡이 만들어지면은 backend.ai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작업들이 자동으로 실행되고, 그 작업이 완료가 되면 그 다음 작업이 또 자동으로 실행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실시간으로 트래킹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쭉 실행이 되는,
그렇게 해서 실제 원래 backend.ai UI 상에서도 이러한 작업들이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를 함께 동시에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머신러닝 오퍼레이션 시스템, MLOps라는 시스템이 왜 갑자기 이게 키워드가 됐고, 또 이러한 MLOps 시스템이 기존의 DevOps, 또 기존의 이제 개발 위주의 CI/CD 시스템과 어떤 점이 비슷하고, 또 하지만 워크로드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backend.ai 플랫폼 위에서 패스트트랙이라고 불리는 하이퍼스케일 AIOps 플랫폼을 어떤 식으로 만들고 접근하고 있는지, 또 저희가 이걸 어떤 아키텍처로 만들고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고, 또 실제 데모를 통해서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도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분야에서 계속 앞으로 어떠한 문제들이 예상이 되고, 또 저희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마무리하면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올해 이후에 저희 backend.ai 플랫폼과 패스트트랙 플랫폼의 이제 도전 과제들을 저희는 아래와 같이 꼽아봤습니다. 딥러닝 소프트웨어의 레거시도 이제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구자분들 그리고 학계에 계신 분들은 비교적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플랫폼들을 빨리빨리 도입해서 써보실 수가 있지만, 엔터프라이즈에서는 검증된 것 그리고 안정된 것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기술의 속도차가 이 분야 내에서도 이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은 이제 뭐 이미 출시된 지 2년, 3년 된 프레임워크 버전에서 어느 정도 이게 안정화가 됐다. 그리고 이미 누가 어떤 모델을 돌려봐서 그것이 잘 동작한다더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그 서비스를 구축해 나가게 되고, 연구자나 이런 이제 커팅 엣지에 있는 분들은 막 계속 새로 올라오는 어제 올라온 아카이브 논문에 있는 거 돌려보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레거시와 이런 속도차들을 어떤 식으로 극복하게 할 것이냐, 새로운 기술들을 충분히 활용을 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이거를 엔터프라이즈에서 운영할 수 있게 하려면은 우리가 어떠한 기능들을 더 지원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계속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데이터 센터의 전력이나 발열 관리 같은 것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뭐 빅데이터가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었어요. 근데 AI가 나오고 GPU를 사용하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데이터 센터에서 발열이나 소음, 전력 같은 것들을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고, 저희 고객분들 중에서도 뭐 기존에 우리 데이터 센터 룸 있으니까 거기다가 GPU 서버 넣어서 구축하면 되겠지 했는데, 막상 해봤더니 뭐 전력이 모자라서 전력 공사를 새로 해야 된다던가, 혹은 발열이 너무 많이 생겨서 뭐 서버 소음이 너무 심해가지고 뭐 GPU 팬 속도를 제약을 했더니 GPU가 제대로 동작을 안 한다던가, 뭐 이런 식의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ARM이라든지 리스크V라든지 이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저전력으로 갖는 멀티 아키텍처 플랫폼들이 앞으로 X86의 또 다른 대안으로 등장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또 마찬가지 맥락에서 AI 훈련이나 서비스를 가속할 수 있는 전용 칩 회로를 담은 ASIC과 NPU들에 다양하게 등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의 발전들을 바탕으로 현재는 이제 굉장히 소수의 거대 기업들만 할 수 있는 챗GPT와 같은 거대 언어 모델들의 생성과 서비스들을 보다 쉽게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저희가 패스트트랙과 backend.ai 플랫폼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이 과정을 더 가속화하고 저비용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것이 저희는 이제 서버나 이런 클라우드의 대규모 모델뿐만이 아니라 엣지나 이런 IoT 디바이스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다양한 규모의 머신러닝 모델들이 앞으로 동작을 하게 될 거라 예상을 하고 있고, 이러한 플랫폼들을 관리하고 또 이런 플랫폼에 손쉽게 배포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쉽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긴 시간 이렇게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요번에 이제 주말에 연휴도 있고 하니까 좋은 그런 연휴 보내실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